안녕하세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입니다. 자, 오늘은요 스피드 분양가 중개로 찾아왔습니다. 스피드 분양가 중개는 정식 분양가 중개 선별 단지로 다루지 못하는 단지들을 빠르게 소개하는 영상이라는 거 인지하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일단 16화고요. 많이 찍었죠. 스피드 분양가도요. 힐스테이트 오산 더 클래스입니다. 최근 힐스테이트 분양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분양가 중개든 스피드 분양가 중개든 양쪽에 힐스테이트 이름이 많이 올라오죠. 최근에도 뭐 이천역도 있고 그랬는데, 힐스테이트의 특징은요, 뒤쪽에다가 지역명을 붙이는데 주로 다 역입니다. 힐스테이트 이천역, 힐스테이트 무슨 역 이런데, 얘도 역은 붙지 않았지만 수원에 있는 병점역이 있습니다. 1호선이죠. 잠깐 보시면은 여기가 수원이에요. 수원 상당히 큰 도시죠. 오른쪽 아래, 즉 남동쪽으로 동탄역이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오산이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오산 더 클래스는 어디 있느냐, 오산 쪽으로 내려가는 건 아니고요. 수원에 수원역이 있겠죠. 다 아시겠지만 수원역에서 함정거장 들어가면 세류역, 그 다음이 병점역이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지선으로 연장 1호선이 돼서 이제 서동탄역이 있는데 그 병점역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이따 자세히 볼 거고요. 일단 힐스테이트 오산 더 클래스에 대한 제 한 줄평은 클래스가 다를까? 라는 한 줄평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오산 더 클래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클래스가 다를까? 사실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클래스가 달라야 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평을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오산 더 클래스, 힐스오라고 그냥 부를게요. 오늘은 힐스오, 너무 기니까. 힐스오에 대한 기본 정보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0월 20일 다음 주 화요일, 제가 지금 7일날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10월 22일날 1순위가 있으니까 월요일날 21일날 특공이 있겠죠. 역세권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병점역에 들어섭니다. 위성교 지우고 보면요, 여기 수원역이잖아요. 수원역에서 하나 더 가면 세류, 그 다음이 바로 이 병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병점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오산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렇게 옆으로 지선처럼 하나 뻗어 있죠. 서동탄역이 개통됐고요. 개발 찍어보시면 이 서동탄역이 동탄역으로 연장되는 계획이 있고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28년 말, 대략 4년 정도 남았죠. 4년 뒤에 개통돼서 여기 병점에서 서동탄 거쳐서 바로 옆에 동탄이거든요. 동탄역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이외에 동탄 도시철도도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규모가 좀 큰데 단계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병점역에서 이제 트램 노선인데 도시철도니까 이렇게 요선 따라서, 그러니까 병점 역세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지나서 동탄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다른 쪽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단계별로 이제 개통이 되게 될 텐데, 그럼 이 힐스는 어디 들어가냐? 여기 보이시나요? 양산 3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분양중 떠 있는 거 여기 들어갑니다. 가까이 확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오산 더 클래스, 7년 10월 예정 970세대, 거의 1000세대 규모의 큰 단지고요. 병점역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은 요거 아실 거예요. 병학회라고 부르죠. 우리가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얘가 지금 현재 여기 대장인데, 지금 이 힐스테이트가 들어왔을 때 똑같은 이제 현대 형제죠. 아이파크하고 힐스인데, 병점역의 어떤 중심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되겠죠. 일단 규모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리고 역간 거리 봤을 때는 병학회가 상당히 좋아 보이긴 합니다. 일단 그러면은 병점역을 이용할 수 있는데 거리가 어떻게 되냐 보시면, 출입구부터 이제 쟀을 때 이쪽 모서리까지 해서 대략 800m 정도, 도보 12분, 네이버 페이 기준입니다. 위성지도로 보여드리면 이런 식입니다. 걷기에 그렇게 불편한 쪽은 아닌 걸로 보여요. 이렇게 해서 걸어야 되겠네요. 거리는 이렇게 재드렸는데 실제는 요거 이렇게 넘어와서 대략 하여튼 800m 정도 거리, 말버스 같은 거 이용할 수도 있고요. 걸으려면 걸을 수 없는 거리는 아닙니다. 반면에 미리 보여드리면 병학회 같은 경우에는 주출입구까지 대략 500m 이내입니다. 도보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도보 거리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병학회가 좀 더 우위를 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병점역 1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수동탄에서 동탄 연장하는 거를 통해서 두 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GTX C하고 A, 둘 다 예정은 28년인데 28년도에 삼성역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조금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병점역 같은 경우에 지금 GTX C가 과연 정차를 하느냐 아니냐가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일단 논란은 있는데 지금 뭐 결론이 정해진 건 아니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 병점역에 정차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원역이 GTX-C가 들어오잖아요. 수원역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GTX-C를 이용하실 때는 병점역에서 두 정거장 가서 이용하시면 되고, 동탄선이 연결됐을 때 동탄역 쪽은 병점에서 서동탄 거쳐서 동탄 가서 A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한 번에 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GTX-C 같은 경우에 병점역에 서는지 안 서는지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물론 지하철에서는 이제 서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이게 맘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하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환승을 거쳐야 하긴 하지만 위치적 장점이죠. GTX C하고 A, 중간에 들리는 부분은 삼성인데 둘 다 전체 노선에서 봤을 때 삼성을 들리긴 하는데 남쪽
통과하는 노선이 다르죠. 따라서 두 개를 다 어떻게든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1호선은 당연히 이용할 수 있고요. 따라서 교통적인 측면에서 특히나 이 남쪽으로 내려가 있는 지역들을 봤을 때 이 철도 교통망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다. 사실 병점역 자체가 많이 이용하는 역이기도 하거든요. 기존에도. 거기에 이런 게 더 들어가 주니까 동탄 쪽으로도 갈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A라든가 C 둘 다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동탄 도시철도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약간 문제점이 현재로서는 이 개발계획 찍어보시면 보이실 텐데 요거거든요. 동탄 도시철도 트램 노선이 병점역에서 출발하는데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가요. 그럼 이쪽에 역이라도 생겨주면 좋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계획은 이 병점이 301역인가로 돼 있고 302역이 이쪽 소동탄역 쪽이죠. 여기 여울로인가요? 여울로하고 10용사로 여기 마주치는 이쪽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동탄 도시철도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것도 병점역 가서 이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 주변이라든가 특히나 밑으로 내려면 오산 쪽으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중간에 역들이 있는데 그런 역세권 특히나 거기 오산 세기호 2지구라든가 지금 계속 들어가는 데들인데 그런 데에 비해서는 교통적인 장점이 충분히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주 근접이든 투자 측면이든 여러 가지 고려하실 때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 왜냐면 아직 개통되지는 않지만 추후에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세대수는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970세대 거의 대규모 단지죠. 1000세대 가까운 단지고요. 12개 동 13층으로 들어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970세대인데 전 세대가 84형입니다.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죠. 같은 평형의 단지들이 대규모 단지를 갖다가 단일 평형에 이루게 되면 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큰 단점은 없는 것 같고요.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비슷한 어떤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는 세대들이고 뭐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옆에 들어간 병학회 같은 경우에는 단지 구성이 좀 다양합니다. 21년도 들어간 신축인데 아직 79제곱미터부터 시작해서 완전 대형이죠. 178까지 다양하게 있고 84형물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필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84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입주는 27년 8월입니다. 분양가 중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27년 8월은 지금 금리 인하 시작됐잖아요. 저점 찍는데 워낙에 올라가 있어서 1년 정도 걸릴 거고 그로부터 2년 정도는 지나야지 기존의 이상급지들이 정고점을 어느 정도 즉 쉽게 말씀하면 10억 이하까지 떨어진 즉 원래도 한 6억에서 10억 선에 있었던 아파트들이 한 30-40% 떨어졌잖아요. 지방도 그렇고 얘네들이 다시 올라가는 기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게 2-3년 뒤인 것 같고 또 지금 분양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분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입지 좋은 데들의 분양이 좀 나오는 거고요. 전반적인 분양 공급은 적거든요. 따라서 27-8년도 돼서 지금 분양하는 분들이 입주할 시점에는 공급은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부족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시점을 보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좀 해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 분양가. 일단 분상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주 의무도 없고 재당첨 제한도 없습니다. 전매도 6개월 제한입니다. 따라서 뭐 투자성을 보시고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인근 지역들이 지금 특히나 병점역 주변도 그렇고 약간 완만하게나마 상승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조건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투자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거는 실거주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자, 일단 이 분양가가 문제죠. 근데 기본 분양가 공문 보시면요. 84형으로 A, B, C 딱 세 타입이거든요. 간략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A형 같은 경우에 보통 판상형으로 가장 이제 호응을 받는 건데 이 같은 경우는 C형이 좀 더 높습니다. 지금 보시면 C형이 저층은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층은 A형이 높은데 여하튼 이제 A형 최저 6.6억에 시작해서 고층 6억 9,900 7억이죠. 그쵸? B형은 6억 6천에 시작해서 9,600 이것도 거의 7억이고요. 얘도 6억 5,600 C형 시작해서 6억 9,100 얘는 6.9억 정도가 되네요. 따라서 정리해 드렸는데 세 개 합했을 때 가장 낮은 가격은 6.6억이고요. 가장 높은 가격은 7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드렸고요. 기본 분양가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확장 에어컨 옵션인데 막 싸다 이렇게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일단 확장비가 3,000이에요. 보통 수도권 웬만한 데들 요즘 2,000에서 2,500선 사이에 나와주거든요. 그에 비해서는 500에서 1,000 정도가 오히려 비싸게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에어컨도 1,000입니다. 5개 기준이긴 한데 보통 950선에서 끊어주거든요. 얘는 1,000을 쳤기 때문에 조금 무서운 건 앞으로 분양될 단지들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확장비 기본 3,000으로 가고 에어컨 드디어 5개 기준 1,000이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걸 보여주는 단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여기를 청약하셔야 되는 입장에서 달가운 가격은 아니긴 하죠. 그쵸? 옵션으로 4,000원 제가 계산해 드렸어요. 항상 그렇지만 저는 옵션 다 때려박죠. 그쵸? 네, 기본적으로. 이번에도 때려박았어요. 에어컨이고요. 뭐 일단 무상 옵션이 있긴 합니다. 좌식 혹은 입식 파우더를 갖다가 안방에 준다고 한다는데 그렇게 큰 건 아니죠. 무상이고. 나머지 유상인데 추가 품목 보시면요. 타입에 따라 조금씩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 특화부터 시작해서 중문에 에어샤워
제어 시스템, 뭐 벌레 같은 거 못 들어오게 바람 위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데, 그다음에 제균기라든가 미니 월패드라든가 트월 업그레이드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무조건 다 더했거든요. 다만 늘 그렇지만 뭐든 다 가전은 빼잖아요. 가전은 들어갔을 때 새 모델로 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그건 뺐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비싼 놈 쪽으로 해서 다 넣어봤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방 고파가 둘루 선택입니다. 둘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확장을 할 건지 아닌지에 따라서 뭐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욕실 고급화 같은 경우에도 1번, 2번 선택이 있습니다. 1번으로 하면 150 정도면 되는데 훨씬 더 해서 스마트 샤워 캔버스 뭐 이런 것까지 넣어버린다 이러면 430. 따라서 이 얘기는 뭐냐면 저는 이제 다 비싼 놈 쪽으로 선택을 해서 지금 보여드릴 건데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 개인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호불호도 다르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감안하셔서 나중에 본인의 어떤 선택에서는 계산을 다시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뭐 드레스룸 특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리도라든가 조명용 붙박이장 같은 게 들어가는 거 있어요. 조명용 붙박이장이면은 조명이 이제 열릴 때마다 되고 뭐 이런 것들인데 고급형이죠 이것도. 이런 게 다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대략 4천 정도입니다. 따라서 기본 분양가에다가 얘는 확장비 3천에 에어컨 1천에 이거 4천 답은 8천이거든요. 1억 조금 안 되는 돈인데 이걸 다 더해버렸습니다. 저는 그냥 늘 그렇듯이. 그래서 실질적인 분양가는 7.4억에서 7.8억 최고층 최고 풀업 다 때려 박으면 7.8억까지 나옵니다. 다만 좀 전에 선택사항 보셨지만 거기서 좀 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1, 2천 정도는 다운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항상 최고가로 어느 단지든 이걸로 비교해드리니까 오늘은 이걸로 비교를 해드린다 라는 거 감안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뒤쪽은. 자, 평면도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얘가 특이한 게 22일 분양인데 공홈이 내일 오픈해요. 가끔 이런 단지들이 있었죠. 분양가 중개에서. 이유는 다양합니다. 공홈을 일부러 늦게 하는 게 굳이 안 해도 미리 안 해도 되는 단지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빨리 해봐야 득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 단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힐스란 말이에요. 평면도나 커뮤니티에 뭐 자신이 없거나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 규모에 걸맞게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늦게 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분양가하고 연관이 있을까도 고민해봤는데 옆에 있는 병학회 같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얘가 뭐 그렇게 아주 비싸다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힐스라는 브랜드도 있고 요거는 여하튼 지금 안 떠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공홈에 안 나와있기 때문에 확정된 게 아니라서 제가 그냥 막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떠돌아다니는 놈들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 골프라든가 피트니스, 작은 도서관, 뭐 새싹 스테이션 해서 이제 아이들 뭐 이런 거죠. 주민 카페 들어가 줍니다. 즉 970세대 규모에 맞게 커뮤니티 잘 들어가 주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공홈에서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는 거고 평면도도 당연히 84형으로 3개가 나왔거든요. 분양가가 조금 일반적인 ABC형과 다르게 측정된 부분들이 있는데 찾아보시면 그냥 무난하게 나왔다. 뭐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하게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아직 안 떠 있습니다. 공홈에는. 대략 근데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뜨거든요. 제가 뭐 블로그 드리고 해서 저작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거는 네이버에 뭐 겉으로 뜨는 거라서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들어가 보시면 볼 수는 있거든요. 이쪽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A형 같은 경우에 이제 포베이에 판산이 우리가 잘하는 걸로 해서 잘 나왔고요. B하고 C타임이 이제 탑상형이기는 한데 거기에 맞춰서 뭐 최신 설계들 이런 게 들어간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개인마다 호불호 차이가 있어서 제가 뭐라고 딱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공홈에 안 떠 있어서 제가 직접 이 화면에 띄우고는 지금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무난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커뮤니티도 그 단지 규모에 맞게 나왔다. 여기서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주차는 괜찮습니다. 1.47대 1입니다. 예, 물론 이것도 공홈에 직접 떠 있지는 않아서 아직. 사실 얘는 모집 공고문조차도 공홈에는 아직 없고 청약홈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거기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하튼 주차는 1.47대인데 이거는 뭐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주변에 있는 병학회 같은 경우에 1.3대거든요. 물론 여기는 소형평이 좀 들어가죠. 그래서 조금 적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에 반해서 1.47대 거의 뭐 1.5대니까 두 집당 한 집은 두 대를 낼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좋다 이렇게 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은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초등학교는 좋습니다. 뭐냐면 여기가 힐소가 들어가는데 바로 여기 단지들 사이에 있는 사거리라 그렇게 붐비지는 않을 것도 같은데 여기 사거리를 지나가기만 하면 직선거리는 뭐 50m, 47m 이러니까 초등학교 근접해 있다. 초품화는 아니에요. 품고 있는 건 아닌데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닌가. 바로 인접해서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괜찮고요. 근데 이제 중학교가 문제인데요. 양산 1중 예정입니다. 이쪽에 이제 아파트들이 좀 들어갔잖아요. 또 들어갈 계획이고 그러다 보니까 27년 3월에 예정돼 있어요. 물론 이 아파트 들어간 게 27년 8월이라서 충분히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디까지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곳에 배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매월 세마 문시중을 갖다가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공고문에서. 근데 걔네들은 어디 있느냐, 제일 가까운 게 세마중인 것 같은데 걔 여기 있어요. 전철역으로 함정거장거립니다. 이거 뭐 도보는 당연히 안 될 거고, 주변에 그러니까 중학교가 가까운 중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신설되는 거기도 하죠. 물론 이쪽 병점중학교가 있는데 보이시나요? 병점중학교. 거기까지도 거리가 세마중학교나 병점이나 거리가 멀어요. 그래도 저는 병점 쪽이 날 것 같긴 한데,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정은 돼 있습니다. 27년 3월. 어디로 예정되어 있냐면요, 여기 보이시나요? 양산 1중학교. 얘가 힐스호잖아요. 얘도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여기 요 길은 좀 큰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여기 건너겠죠. 건너서 요 길을 따라 이쪽 가서 이렇게 건너서 가게 되는데, 대략 700m에서 800m가 나옵니다. 물론 제가 진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대략 그래도 한 700~800m 날 것 같아요. 중학교 학생 정도면 걷지 못할 거리도 아니고 하기는 한데 아주 가까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중학교는 새로 예정된 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거리는 좀 감안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어차피 중학교 때 성적 갖고 자기가 고르는 거니까 가까운 고등학교들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평촌고등학교도 여기 있고 해서 맞춰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양산 일중이 계획대로 27년 3월에 들어와주면 좋은데, 그것도 어떨지는 정확히 모르니까 그거는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초등학생 자녀분을 갖고 들어가는 상관이 없어요. 초등학생 자녀가 들어가서 시간 좀 지났을 때는 이 양산 일중은 당연히 무한적으로 늘어지는 건 아니니까 들어올 텐데,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 들어오면 좋을 텐데 아닌 경우들이 가끔 있어서 말씀드렸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편의성은 그냥 병점역이라고 써놨습니다. 이거면 되죠 뭐. 병점역이 어디 뭐 시골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여기 보시면 여기 이미 아파트들 다 들어가 있는 곳이고요. 병점역 오른쪽으로 해서 들어간 지도 오래됐고요. 또 요거 지우고 보시면 오히려 잘 보이는데, 요 병점역 바로 앞으로 홈플러스라든가 이런 편의시설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요 주황색들이 뭐 편의적인 식음료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표시되어 있는데 나쁘지 않아요. 여기가 무슨 시골에 갑자기 들어간 데가 아니에요. 기존에 이쪽이 동탄이잖아요. 서동탄 쪽인데 계획적으로 개발된 곳이고, 여기도 계획적으로 들어갔던 곳입니다. 시간이 좀 돼서 그렇지. 거기가 모자라서 이제 확장을 시키고 있고, 병점역 역세권 개발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개발지가 보시면 이렇게 뜨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새롭게 지금 이런데 조금 대사지이긴 하지만 여기도 새로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편의성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실수에 대한 기본 정보드렸습니다. 주목하실 거는 요거죠. 역세권인데 지금도 병점역 1호선인데 추후에 GTX 관련한 개발, 그 다음에 동탄 쪽으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올해 이제 동탄역 롯데캐슬이 GTX A 구간이 아래쪽, 즉 삼성까지 연결이 안 됐는데도,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역도 연결이 안 됐는데도 상당히 큰 가격 상승폭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 병점역도 그걸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히나 병점역에 GTX-C가 들어온지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GTX-C가 이용하기 그렇게 불편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 걸 꼭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주 기간 요거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가는 이제 비교해 봐야죠. 자, 이 분양가에 대해서 착하다 적절하다, 제가 항상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얘는 뭐랄까요, 턱선이라고 일단 제가 적어놨어요. 이거보다 비쌌으면 좀 비싸다 말할 텐데, 얘가 그 임계점을 갖다가 너물랑 말랑 요 정도 선까지 갔기 때문에 턱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변 구축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당연히 비싼 건 맞는데 신축이잖아요. 더군다나 얘가 뭐 공공택지지구에 분상제 맞고 들어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싼 건 맞는데, 바로 앞에 병학회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뭔가 조금 그래도 마진이 남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최근 경향이 그랬으니까, 트렌드가. 원래는 그런 거 없었어요. 신축 들어가면 주변보다 1~2년이라도 늦게 들어가면 무조건 비싼 게 맞는데, 요즘 그렇지 않으니까 안전만지라는 얘기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감안했을 때 거의 턱선이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해요. 적절하다라고 자신있게 말하기엔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얘가 너무 비싸다 말하기에는 또 애매한 턱선 정도,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주변 매매가 분양가, 얘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떠왔습니다. 오산세마 2편한 세상, 좀 이따 보시겠지만 2010년도에 들어간 15년차 이상 차이가 나게 될 구축으로 넘어가게 될 단지입니다. 지금도 거의 15년차가 됐으니까 얘 들어갔을 때는 거의 20년차 가까이 나죠. 근데 얘가 왜 평가 대상이냐?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좀 전에 양산중학교 가시는 게 맞죠? 그 중간에 붙어 있고, 단지 위치로 보면 바로 길 하나 건너 단지입니다. 그래서 구축 비교해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서동탄 파크자이 1, 2단지를 따왔습니다. 얘는 왜냐? 2018년도에 들어서 아직은 준신축인데, 얘가 들어갔을 때는 대략 10년 차이 정도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이 힐스호가 서동탄역 쪽으로 해서 동탄 쪽 연결된다고 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역까지 거리라든가 이런 거 놓고 조금 비교해 볼 만해서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병점역 아이캐슬 병학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병점의 대장이죠. 얘는 21년도에 들어가서 5년차
차 그렇게 큰 차이 안 나죠. 그래서 갖고 왔고, 그 다음에는 아래로 하나 더 내려가면 오산대에 입구역 있고, 그 다음에 오산역 쪽으로 가거든요. 좀 더 아래쪽이고, 그러면 GTX 이용이나 이런 거에서는 병점역에 비해서 좀 밀리는 단지잖아요. 입지 자체를 봤을 때는. 또 이쪽에 오산 세교지구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얘기를 드려야 돼서 거기서 그래도 신축급이죠. 2020년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5년 차인 신축인데 얘하고 좀 비교해 볼 겁니다. 일단 가까운 것부터 비교해 볼게요. 오산세만 이편한 세상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 힐소가 들어가는데 바로 이쪽에 있어요. 병점역까지 거리는 힐소가 더 낫죠.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에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실거래가가 84년 기준으로 보이시나요? 최근 들어서 3억대에서 4억대로 안정화돼서 이루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게 중요하죠. 화면상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우상향하고 있죠. 정보 쪽에서 내려온 건 수도권 다 똑같은데 얘 그래도 시작한 지역이다. 다른 형도 보시면은 뚜렷하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4억 2천, 4억 3,500, 7월달에 4억 5천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렸습니다. 4.45에 4.3억, 사실 4.5억짜리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조금 빼긴 했어요. 오히려 최근에 4.3이 많아서 이렇게는 적어드렸는데 최근 4.5도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얘 정보점은요 5억에서 5.7억까지 갔었습니다. 뭐가 이편한 세상, 힐스호랑 20년 차이, 20년 가까이 차이 난 아파트입니다. 구축인데 바로 옆에 있고, 얘 정보점 이 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동탄 파크자이, 얘는 어디 있느냐, 아까 개발지구 보시면 동탄 도시철도가 연결되고 소동탄역 쪽으로 해서 1호선도 연결된다 그랬죠. 동탄역까지. 그때 관련이 있는 단지입니다. 제가 아까 트램이 들어갔을 때 동탄 도시철도로 들어갔을 때 여기 역 생길 거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위치한 소동탄 파크자이, 여기서 그 트램까지 거리는 주출입구에서 이런 식으로 가시겠죠. 대략 500m 정도, 충분히 도보권이고, 파크자이 2차는 조금 더 멀겠죠. 그 거리는 아마 병점역까지 걸어가야 되는 힐수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비교해 드린 거예요. 동탄 트램이 생겼을 때, 그리고 소동탄역이 생겼을 때인데, 소동탄역이 동탄으로 연결됐을 때인데, 소동탄역 이용하는 거는 병점을 이용하는 힐스가 좀 더 낫습니다. 왜냐면 이 거리가 더 늘어나거든요. 다만 트램까지 거리 갖고 이제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1, 2단지 비슷합니다. 2018년으로 왔고 지금 아직은 준신축이지만 힐소가 들어갔을 때는 이제 10년 차 정도가 되게 되고 구축 쪽으로 가게 되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0평이 84인데 5억 6천 정도까지 거래되고 있어요. 5억 5천 9백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죠. 2단지 같은 경우에도 실거래가 보시면 110평도 뭐 보이시나요? 올라가는 거. 111평도 조금씩 올라가죠. 다른 타입도 올라가는 거 완만하지만 이런 게 보입니다. 얘는 지금 없고요.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는 가격 갖고 정리해드렸는데 실거래가가 지금 현재 5.3억에서 5.7억 선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고점은 7억에서 7.5억이었습니다. 얘가 높았죠. 맞고 내려왔는데 그게 지금 아직 완전히 회복은 안 됐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다만 롯데캐슬 동탄역 일도 있었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지금 교통kon조들이 조금씩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 당일 비교해죠. 병학기입니다. 병점역의 대장, 21년도에 들어갔고요. 6년 정도 차이밖에 안 나게 될 아파트입니다. 현재 얘는요, 여기 미리 써놨는데 6.8억에서 7.7억입니다. 요 놈이죠. 병점역까지 거리 500m 정도, 여기는 7, 800m 걸린다 그랬어요. 훨씬 더 가깝고, 병점역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그런 중진 상업지구 이용성도 괜찮죠. 나쁘지 않죠. 물론 여기도 먼 건 아니에요. 그리고 조망 같은 건 좋겠네요. 근린공원이 앞에 있어서 힐소 같은 경우에. 자, 하여튼 얘가 지금 대장인데 이 지역에, 얘는 지금 실거래가 어떠냐, 84년 보면 뚜렷하죠. 거래 많이 되고 있는데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고점에서 전고점에 떨어진 것도 거의 회복해 가고 있다 보시면 돼요. 얘는 이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전고점보다 높은 놈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따라서 지금 병점역 주변이 TXC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조금씩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기 자체도 이제 금리 인하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고점에서 많이 떨었던 단지들이, 특히나 각 지역의 대장급들은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뚜렷하게 보이죠. 여하튼 여기 나온 실거래가를 정리해드렸는데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셔도 됩니다. 현재 6.8억 7.7억까지 나가고 있고요. 얘 정고점은 8억이 넘었었습니다. 근데 요걸 향해 지금 거의 달려갔죠. 지금 타입에 따라서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요거는 넘어가지 않을까. 그 이상 가는 건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샵 오산 센트럴은 얘네 파란색 색이랑 주변 단지고 얘는 좀 먼데 어디 있느냐, 이 병점에서 1호선을 타고 하나 더 내려가야 됩니다. 더 내려가면 새마역이 있는데 새마역 주변에는 지금 이제 막 개발이 되는 것들 있죠. 그래서 들어가지 얼마 안 된 단지들이 있고, 여기서 하나 더 내려가서 아까 오산대역이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오산대역인데 이 오산대역 가시면 바로 역세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거리는 거의 뭐 200~300m 급일 겁니다. 그것도 안 150m. 예, 근데 150m 정도 되는데 그쪽 단지 좀 더 걸리겠지만, 여기 있는 게 더샵 오산 센트럴입니다. 얘는 20년도 7월에 들어왔어요. 얘도 이제 준신축이죠. 아직 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얘 보시면요, 84년 보시면 지금 현재 거래가 6.5억 정도 선에서 다른 타입 같은 경우에도 6천 정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얘는 지금 상승세를 이제 막 조금 탈까 말까
이런 거죠. 얘는 오산대역은 병점하고는 좀 다르죠. 물론 여기도 아파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택지 개발지가 예정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조만간 다루게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분양들이 좀 더 있거든요. 얼마 안 돼서 여기 분양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영상 찍어드릴 건데 일단 이렇게 해봐야죠. 오산대역 자체는 병점에 비해서 남쪽에 있을 뿐더러 GTX-C를 이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수원역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뭐 몇 정거장 차이 안 나니까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 동탄 쪽에 들어오게 되는 GTX-A 완성된 A를 이용할 때 이쪽 병점은 그냥 한 번 타고 와서 이용하면 되잖아요. 동탄까지. 그렇죠? 도시철도를 타든 소동탄으로 연장되는 걸 이용하든 한 번 타고 와서 이용하면 되거든요. 입구 쪽은 여기 와서 여기서 환승을 한 번 하고 다시 환승하는 저 환승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그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가격은 지금 현재 6.5억 정도 나가고 있고 정보점은 없더라고요. 정보점 자체가. 그래서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뭐 하나 정도가 있는데 7억 6천에 있긴 한데 딱 하나라서 몇 개라도 거래가 있으면 쓰려고 했는데 7.6에 하나는 있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힐소가 27년에 들어갔는데 7.4에서 7.8억 최고가 기준 풀옵션으로 다 때려 넣었을 때입니다. 뭐하고 비슷합니까?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병점의 대장 아이파크 캐슬이랑 비슷하죠. 그렇죠? 얘가 지금 최고 7.75을 치고 있는데 여기도 풀옵션 다 땡겨버리면 7.8까지 가거든요. 조금 줄이면 그래도 뭐 한 7.6은 갈 테니까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동탄 파크자이에 얘는 18년도에 들어간 단지고 대략 10년 차이 나는데 얘 전고점 비슷합니다. 근데 얘는 왜 비교해 드렸어요? 트램이 생겼을 때 트램까지 거리가 비슷해서 동탄 자체에서 보면 이 소동탄 쪽은 교통이라는 거에서 좀 안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개선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트렌드 놔주고 하니까. 그랬을 때 얘 전고점과 비슷하다. 10년 차 되는 거. 그 다음에 20년 차 거의 20년 차 나는 바로 옆에 있는 단지보다는 지금 현재 시세보다도 3억이 높고 전고점보다도 2억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이거는 20년 차 이상이 나니까 그냥 단순하게 비교할 건 아니죠.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습니다. 아까 턱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턱선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미 들어가 있는 대장 병학회랑 유사한 가격을 보여요. 그 전고점보다는 한 5천 정도 싸게 나왔는데 주변 전세가 제가 지금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조사를 해놨거든요. 2.5에 3.5억입니다. 뭐냐면 이 병정역 주변 그게 신축이든 구축이든 비슷해요. 전세에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소동탄 쪽도 그렇고 그걸 다 봤을 때 제일 낮은 놈은 여러분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셔도 돼요. 신축은 한 3.5억 정도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그러면 한 3억 선에서 전세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게 있죠. 사실 신축이 들어서게 되면 주변에 전세 살던 분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전세 3억이라고 봤을 때 3.5억이 아니라 3억이 봤을 때는 2배가 좀 넘어가는 가격이거든요. 그랬을 때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다만 병학회와 비교했을 때 병학회 무척 좋은 단지 당연히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지지만 힐스라고 하는 브랜드라든가 역광거리가 아주 뭐 1km 차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얘하고 비교했을 때 200-300m 정도 차이인데 차이로 봤을 때는 얘가 들어가는 게 꼭 너무 비싼 가격이다 말하기 좀 힘든 기존의 어떤 분양의 어떤 패턴 봤을 때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요. 특히 얘 같은 경우는 이걸 고려하셔야 됩니다. 투자 가치가 있어요.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죠. GTX-C가 만약에 병점역에 정차하는 게 확정이 된다? 그때 완전 달라집니다. 그때는 지금 이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동탄역 롯데캐슬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애매한 겁니다. 만약 이게 확정만 되면요 이 분양가는 싼 겁니다. 싸버린 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만약 병정역이 안 들어왔을 때는 오타가 났네요. A씨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B가 아니라 C예요. A하고 C를 갖다가 둘 다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원역 가서 C를 이용하는 것과 동탄으로 연결되니까 동탄역 가서 A 이용하는 거 두 가지가 다 된다는 편의성을 좀 갖고 있어요. 밑에 이제 들어오게 될 세교라든가 오산대 입구라든가 그 세교 이지구에 비해서는 환승의 횟수나 이런 거에서 당연히 편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금 높게 나오죠. 그리고 병점 역세권 개발이 어떻게 되느냐는 이제 편의성 측면에서 당연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 오산 세교 이지구가 되게 크게 들어가요. 근데 그쪽은 이제 철도 교통만 이런 거는 당연히 병점에 비하면 비할바가 못 되죠. 오산 세교 이지구대 분양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제 조만간 나오기 시작하고 이미 들어간 것도 있는데 지금 나온 7억 선까지는 가지 않지만 얘네들이 좀 높게 나온다. 상대적 비교해서 높게 나온다면 병점역에 들어서는 이 힐스테이트, 힐스호의 가치는 높아질 거다. 요겁니다 사실은. GTX-C가 병점역에 정찰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이제 노력하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판단해 보시고 이건 제가 뭐 어떻다 저떻다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래서 요거 말씀드립니다. 요게 가장 중요한 거고 요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요거 고려해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병학회에 비해서 얘가 극악하게 비싸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병학회가 입지나 이런 거 조건이 조금 더 좋긴 한데 얘가 그렇게 뭐 아주 딸린 것도 아니고 브랜드도 그렇고 했을 때 나쁘게 나온 건 아닌 것 같다. 고려할 게 많습니다. 자, 얘에 대해 마지막 한 줄평은 이렇습니다. 얘는요 소동탄의 변경 지역보다는 병점의
중심에 가깝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쪽이 병점인데 이쪽이 서동탄이거든요. 동탄역 서쪽. 잘 계획돼서 잘 들어가 있죠. 그 서동탄의 더 바깥쪽에 분양하는 그런 놈이 아니라 병점이 어떤 중심이에요. 이쪽 소동탄에 비해서는 병점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성이라든가, 그리고 수원까지 어떤 접근성, 서울이 아니라 수원의 접근성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병점역 이용했을 때 수원 접근성 나쁘진 않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간혹 그런 얘기 나오던데, 소동탄과 비교한 거, 그게 아니라 병점역의 중심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즉 병학회와 수위를 다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병학회랑 뭐 비슷한 급으로 취급받을 단지가 아닐까. 얘를 넘어설 수는 없겠지만 거의 삐까들 아파트라고 봅니다. 다만 어디까지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특히나 병학회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 또 뭐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견해가 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필소가 잘 나가기 위해서는 병점의 대장이 되어야 되는 거다. 이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병점역 GTX C를 생각해 보시고,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A와 C의 이용 편의성을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세부사항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잘 걸러서 보셔야 되고요. 투자는 개인 책임이라는 점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100만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걷기 분양종 공식 단톡방 링크를 첫 번째 댓글에 달아드릴 겁니다. 들어오시면 뭐 아무래도 영상에서 말씀 못 드리는 거 좀 더 말씀드릴 수도 있고,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거면 개인적인 질문들, 단지에 대해서 이런 것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내 집 걷기 카페에 들어오시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저도 거의 모든 정보를 저희 카페에서 얻고 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새롭고 정확한 정보 갖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오산 세교 쪽도 아마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그때 좀 더 좋은 정보 갖고 들어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